이제 알겠네요. 왜 일본이 이렇게 됐는지.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어떻게 저렇게. 페페TV,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사 경제 채널 페페TV에서 알려드립니다. 아베가 일본을 망쳐먹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아베를 뽑은 건 일본 국민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일본 백성들이 당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아베를 뽑는 것일까? 이 사람들 대체 정체가 무엇일까? 성향부터 행동 양식까지 철저하게 파악해 알아낸 진실들을 페페TV에서 독점 공개합니다. 지금 바로 팩트 맛집 영업 시작하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기원후 1세기경 로마 제국 여권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만약 지상이나 해상에서 이 여행자를 해칠 만큼 강한 자가 있다면 그 자로 하여금 로마 황제를 이겨낼 만큼 자신이 강한지 생각해보게 할지어다. 오늘날의 여권에도 자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글귀가 남아있고, 이 경고를 이유 없이 지키지 않으면 경제적, 정치적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만큼 여권은 그 나라의 힘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여권 파워란 쉽게 말해 그 나라의 국민이 무비자 혹은 도착비자로 여행 가능한 국가의 수를 의미합니다. 무비자 여행, 국제 세금법, 국가 이미지, 이중국적 가능 여부, 국내 인권 보장 및 개인 자유 등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점수를 매깁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이른바 전세계 프리패스 여권을 갖게 되는 셈입니다. 특히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가 많아진다는 말은 국가의 국력, 외교력, 대외 인지도가 그만큼 강하다는 말로 대변됩니다. 비자 발급이라는 번거로운 절차를 국가의 보증으로 해결했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환영받는 여권은 일본과 싱가포르의 여권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헨리 앤드 파트너스 국제항공운송협회 자료에 따르면 일본과 싱가포르 여권 소지자는 2019년 4분기 기준으로 190개국에 사전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세계에서 가장 범용적인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1등급 여권으로 분류된 일본과 싱가포르에 이어 한국과 독일, 핀란드 여권은 188개국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로 2등급을 차지했습니다. 그 밖의 나라들의 여권 파워는 덴마크, 이탈리아, 룩셈부르크가 공동 3위,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이 공동 4위,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이 공동 5위로 나타났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벨기에, 캐나다, 그리스, 노르웨이, 스위스, 영국과 함께 6위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미국과 영국은 2014년에서 16년 3년 연속 공동 1, 2위를 다퉜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2016년 이후 나란히 매년 한 계단씩 순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여권은 199개국 중 최하위로 평가되었습니다. 일본의 여권 파워가 강한 이유는 범죄율이 낮고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되며 일본인들은 난민 신청 우려가 없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혔습니다. 페페TV야, 뭐 여권 어쩌라고, 뭐 또 일본인 성향 분석한대 놓고 헛소리하고 있냐. 잠시만요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이와 관련돼 있어서 사전 설명 잠깐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여권 파워가 높은 일본에서 여권을 소지한 일본 국민은 약 23% 수준으로 G7 국가 중 여권 소지자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올라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시점에서 기간이 유효한 여권을 보유한 일본인은 약 2,998만 명입니다. 일본 인구가 1억 2,686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약 23.6% 국민만이 여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 국민 5,170만 명 가운데 약 63%가 여권을 소지한 한국의 3분의 1 수준으로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최근 10년간 여권 파워 상위권이자 2년 연속 1위에 오른 일본 여권이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를 두고 세계화 시대의 일본 국민들은 점점 더 내향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니케이 아시안 리뷰는 많은 일본인들은 집에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처럼 보인다며 일본의 경제 규모나 인구를 감안할 때 해외에서 유학하는 학생 수,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일본인의 수는 비교적 적은 편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인들은 여권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따뜻하게 환영을 받을 수 있지만 해외로 나가는 것에 흥미를 두는 일본인들이 많지 않은 이 상황에 여권 파워가 다 무슨 의미냐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여행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로 출국한 일본인 비율은 14.4%에 불과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를 큰 불편 없이 방문할 수 있는데도 국민 대다수가 이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해외여행뿐 아니라 일본인 해외 유학생도 감소 추세고 직장인들도 해외 근무를 선호하지 않는 모습이 뚜렷합니다. 인구수 차이와 경제력 격차를 감안하면 일본인들이 좀처럼 해외로 나가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본인 특유의 내향성이 여권 파워 1위의 의미를 적잖게 반감시키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본인들의 내향성은 비단 해외여행에서만 드러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외부 활동을 꺼리는 분위기는 일본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장기 불황을 겪은 일본에선 중년 니트족이 사회 문제가 된 지 오래입니다. 80대 부모가 50대 니트족 자녀를 부양한다는 뜻의 8050 문제라는 신조어도 생길 정도입니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35세에서 59세까지의 일본인 중년 니트족은 약 123만 명으로 15세에서 34세 젊은 니트족의 2.3배 수준입니다. 2010년과 비교하면 청년 니트족은 12% 줄었지만 중년 니트족은 반대로 5% 늘어났습니다. 중년 니트족은 학교 졸업 시기와 일본 경제가 거품이 꺼지면서 불황이 진입한 때가 겹쳐 정규직으로 진출하지 못한 취업 빙하기 세대입니다. 신규 졸업자 위주 채용 관행이 있는 일본 사회의 특성 때문에 취업 적기를 놓친 청년 니트족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나이가 들어 중년 니트족이 됐습니다. 중년 니트 문제가 커지자 일본 정부는 범정부 기구인 취업 빙하기 세대 지원 추진실을 만들었습니다. 9개 부처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앞으로 3년간 중년 니트족 30만 명에게 정규직 취업을 지원하는 게 목표입니다. 일본 정부가 나선 건 빙하기 세대가 현 상태로 노후를 맞으면 사회보장비가 불어날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집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일본의 니트족들이 지금 이대로 생산성을 발휘 못하는 상태로 늙게 된다면 일본은 국가적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이런 문제점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중년 니트족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작년에만 1조가 넘는 예산을 썼고 올해도 1조 4,300억 원을 예산으로 책정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3040 니트족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본의 니트족들은 일만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지난 일본 참의원 선거의 투표율은 48.8%에 그쳤습니다. 48.8%라는 투표율은 전후 참의원 선거 중 두 번째로 낮습니다. 가장 낮았던 참의원 선거 투표율은 1995년에 44.52%입니다. 이렇게 일본의 국민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는데 일본의 젊은 세대의 투표율은 더 낮습니다. 일본의 경우 2015년 선거 가능 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낮췄습니다. 선거 연령이 낮아진 후 처음 치러진 2016년의 경우 만 18세, 19세의 투표율은 46.78%에 그쳤고 그 다음에는 31.33%까지 떨어졌습니다. 2017년에는 40.49%를 기록했으니 더욱 떨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갈수록 낮아지는 투표율에 일본 정부는 조금 더 투표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고심 중입니다. 총무성 주도로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투표 환경 향상 방책 등에 관한 연구회를 열고 2018년 8월에는 회의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일본의 노력은 모두 헛수고로 보입니다. 일본인들은 어렵거나 귀찮아 투표를 하지 않는다기보다 정치에 흥미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투표를 하면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지 못할 정도로 일본의 정치는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흥미를 점점 잃었다는 것입니다. 정치가 변화에 대한 기대를 가능케 한다면 선거 제도가 어렵고 귀찮아도 적극적으로 한 표를 행사할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럴 일이 없어 보입니다. 일본인들이 선거를 안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선거에 흥미도 없고 정치가에게 무엇인가 기대해봤자 배신감만 느낄 뿐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본인들이 가진 정치에 대한 불신은 이번 선거 후 실시된 일본 언론의 여론조사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투표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투표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정치나 생활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9%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투표소에 가는 것이 귀찮다는 응답이 25%, 좋은 후보자와 정당이 없었다가 20%,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다가 18%, 정치나 선거에 관심이 없다가 16%였습니다. 이렇게 일본인들은 오늘도 방구석에서 일본이 몰락해가는 현장에는 관심이 없고 게임과 만화로 하루를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 듣겠습니다. Conclusion. 페페TV. 이제 알겠네요. 왜 일본이 이렇게 됐는지. 사실 본인이 저렇게 살겠다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인생 욜로다 뭐다. 게임 하는 게 즐겁다면 게임 하는 거고, 여행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행 다니는 건데, 이런 일본인들의 성향이 아베 신조가 이렇게 장기 집권할 최상의 환경을 만들어준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방사능 같은 건 좀 신경 쓰이지 않을까요?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어떻게 저렇게 세상 행복하게 집에서 게임하면서 살까요?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목표는 잘 이뤄가고 계신가요? 처음부터 너무 잘 안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건 바로 당신, 자기 자신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살다 보면 챙길 사람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아서 자신에게 소홀해지는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을 한때의 부질없는 걱정과 고민들로 괴롭히지 마세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불행했던 시간들을 의식적으로 버리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어떤 아쉬움이나 후회가 남는다면 그 또한 내일을 살아가게 하는 인생의 경험일 테니 괴념치 마세요. 천천히 가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도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속도로 걷던지 하물며 잠시 멈추어 가더라도 행복한 당신이 되길, 가장 당신답게 살기를 응원하겠습니다. 2002년 새해에는 더 많이 웃고 더 적게 울며 문득문득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